모든 뭐 차량이라든지 기자든 뭐 어떤 로봇이 됐든 모든 물건의 재고 관리에 아마 이만한 그 무선 송수신 장치를 놓으면은 부착을 하면 그래서 불빛도 반짝반짝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나갈 물건에 대해서 표시를 해준다든지 음성도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그래 이제 돈이 비싸죠. 대신 불빛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소리도 할 수 있지만 삐 소리, 간단한 소리 이런 정도는. 그래서 나갈 물건을 표시해 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키보드로 여기 안에 공장 안이나 이렇게 어떤 물류센터 안에는 중폭 장치가 있을 수 있고요. 모든 물건을 이렇게 딱 붙여보면 그 물건의 이력 이렇게 이런 부분들 입고된 날짜도 할 수도 있고 뭐 출고될 이런 날짜들에 대해서도 할 수도 있고 또는 일련 번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고 날짜는 이렇게 프로그램 딱 치면 쭈르륵 물건 이렇게 나와서 그거를 명령을 내면 그것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출고할 때 이제 자동으로 재고 관리가 5초 안에 됩니다. 5초 안에.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간단한 저장 장치를 안에 둬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편의점, 마트, 물류에서도 할 수 있는데 고객님이 가져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소비자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그런 부분이 그냥 소비자에 대해서는 카메라 인식으로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우리가 고객님 몇 개 주문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해서 직원이 이렇게 매대에 몇 개 올려놨으면 그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거기서 차감을 하면 되니까 몇 개 집은 거를 이렇게 계산까지도 해준다 그랬죠. 물건 인식해서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입체이 아니냐에 따라서 사람과 물건 모든 것을 구별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한다고. 뭐 방산 기술에서도 자동 전투하는 기술에 쓰인다 그랬죠. 사물 인터넷 할 때도 이것을 안에다 내장을 해서 그 기기를 뭐 TV가 됐든 가전 혹은 조명이 됐든 그것을 조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아직 부착이 되지 않은 애들은 이렇게 셋톱박스처럼 외부에 부착을 해가지고 외부에 부착을 해서 그거를 신호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기로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제품에 따라 놓는 데는 가격이 그렇게 크게 뭐 셋톱박스가 이렇게 신호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TV를 조작하듯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신호를 유무선으로 연결돼 있어갖고 아예 제품에 장착되어 있는 놈이 있고 외부에 부착하는 그런 것이 있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할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로 모든 것이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행의 전파로 호출번호만 들리게 송수신할 수 있는데요. 경호원도 무선 어떤 워키토키처럼 해가지고 하나의 공동 전파로서 이게 뭐냐면 모두 이렇게 로봇이다 드론이다 그럼 장착을 했을 때 모두가 듣는 경호원 100명이다 그러면 모두가 듣는 이런 그 전파가 있고 하나가 번호만 틀리게 해서 또는 몇 사람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전파가 있고 또 하나는 또 이렇게 각각 통신하듯이 이렇게 그런 전파가 있다라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서로 사람이 서로 얼굴이 인식에 대해서 카메라가 인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자동 프로그램 서로 간에 이렇게 기기를 다른 데서 이렇게 통신을 전파를 가로채도 통신기기 안에 상호간에 자동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서 시시각각으로 암호를 변경을 시켜줄 수 있고요. 시간 뭐 드론을 조작할 때도 군에서 로봇을 조작할 때도 5분마다 뭐 10분마다 다 이렇게 암호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암호가 먼저 있어야지 통신이 되는 이런 기술을 쓸 수도 있다. 그 암호가 자신의 얼굴일 수도 있다. 또는 열려라 참깨 이런 동작 방식일 수도 있다. 그걸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열려라 참깨 있을 때 그걸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된다라는 거죠. 현관문 출입할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할 수도 있고 금고 열 때도 얼굴을 먼저 인식을 해야만 해서 이렇게 비밀번호를 이렇게 키로 연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는 금고에서 그것을 갖다가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누가 금고 건드린다 그러면 딱 나한테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는 외부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넷망을 통해 금고를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걸 이제 기능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터넷망을 금고 자체에서가 아니라 연결된 기기에서 유무선으로 해가지고 간단히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이런 것만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문자나 이런 영상을 보내는 기기만이 그런 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
예,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관문 디지털 키 같은 데도 이렇게 사람 얼굴 인식해서 내 얼굴이 아니면 이렇게 열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이고요. 등록된 사람이 아니면 번호를 눌러도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출입할 때도 가능하죠. 또는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언어 인식 방식, 또는 오늘의 동작, 뭐 이런 거. 그래서 동작 그 얼굴 플러스 동작 그 프로그램 또는 이렇게 이런 것을 같이 이렇게 결합해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나 세 가지. 이걸로 이제 기기를 로봇을 조작하거나 드론을 조작하거나 방산무기 조작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등록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는 자동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서 암호가 5분, 10분 단위로 또는 하루에 몇 번 단위로 해서 불규칙적으로 해서 암호가 교환된다. 그래서 그것이 안 맞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통신을 가로채도 안 된다. 그래서 인터넷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데다 비밀번호 기능을 준다고 그랬죠. 모든 오고 가는 파일에 비밀번호 기능을 줘가지고 그래서 통신을 가로채도 비밀번호가 없으면 못하도록. 마스터 키는 항상 있지만 웬만한 어중이 또중이 해킹은 다 막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모든 인터넷 오고 가는 파일에 비밀번호를 주는 기능 또는 그것을 자동 프로그램이 있어서 서로 간에 비밀번호가 수시로 교환되거나 수시로 바꿔지는 기술을 쓰거나 얼굴이 등록된 사람은 얼굴 자체가 비밀번호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열어볼 수 있는 파일 그런 것도 가능하다. 내 하드디스크 열어볼 때 또는 이렇게 스마트폰 열어볼 때 수납통에 업로드 다운로드 할 때 설정 기능 건드려 계좌를 본다든지 스마트폰 통신 기록을 본다 문자 기록을 본다 그것을 때 비밀 금고처럼 비밀번호 기능을 주시면 되겠죠. 이것이 내 얼굴일 수 있다. 또는 여기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도 데스크탑 또는 모든 어떤 기기 조작을 할 때 그 안에서 경로를 인식하는 기술을 쓸 수 있다. 경로를 여기서 이렇게 키보드다 또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키패드 이런 명령어는 내 얼굴을 먼저 인식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명령 경로를 여기서 이 기기에서 나오는 경로다 이게 인식이 돼야 된다. 그랬을 때만이 설정을 하거나 외부에서 원격 지원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허락을 해야만 원격 지원을 삼성이다 원격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내 기기를 설정을 해준다든지 건드린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뭐 돌파 방법이 다 있어요. 요즘 웬만한 어중에 떠중에 다 막을 수 있어요. 경로를 여기서 나오는 경로 외부에서 여기서 경로라는 것이 음성 명령일 수도 있고 키보드나 키패드 이렇게 데스크탑 이게 이쪽 명령만 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경로로 다른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는 프로그램들이 작동을 해서 했을 때 각 프로그램과 파일들에게 번호를 줘서 일련 번호를 줘가지고 활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활동 외에 이것을 한다면 경보를 내리고 차단을 시켜버리는 이런 그렇죠. 설정 기능은 권한이 없는데도 들어오는 거니 그런 것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에서 신호가 들어오는 것들을 활성화되잖아요. 파일이 활성화되고 그 파일이 이렇게 메모리를 잡아먹는다든지 저장을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체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시간까지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범죄 기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선법 처리가 쉽죠. 그러면 해킹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와서 활동을 했는데 그 시각에 어떤 다운로드가 돼 있다. 그러면 그게 해당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112 신고하면 이제 사법 처리 대상이 되겠죠. 저는 상당히 해킹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기술이다 생각합니다. 서버에다 옥시입니다. 네이버 쇼핑. 그럼 이제 들어가서 고객님만 쓸 수 있는 것은 주문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 활동 경로를 고객님이 활동할 수 있는 경로는 따로 있는데 그 경로를 벗어나서 엉뚱한 대로 접근하시더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 일련 번호를 다 부여를 했다가 딱 차단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음악 프로그램이다. 음악 프로그램에 서로 연동하는 기계에서 멜론에서 틀든지 유튜브에서 어떤 기계에 틀든지 그것이 서로 연동이 됩니다. 본사의 컴퓨터 프로그램과 연동이 돼서 그 활동을 기록해요. 몇 번 틀었는지. 그래서 거기서 멜론에서 다운로드 팔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다운로드 파면 그거에 대해서 일련 번호를 부여해줘요. 일련 번호를 부여하지 않으면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비밀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어서 본사에 어떤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받았는데 다른 데스크탑에서 틀더라. 또 다른 기기에서도 틀더라. 이거 봐라 10군데에서 트네. 이런
해서 그거를 프로그램을 풀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복사를 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몇 번 틀었는지 어떤 기기에서 이것이 기록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 모든 프로그램 다운로드 판매를 하시는 분, 만들어서 개발자, 마이크로소프트도 하지 마시라고.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멋대로 프로그램을 갖다가 풀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복사해서 판다는 게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인데요. 제가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몇 회 재생했는지 이것도 기록이 온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허가된 재생, 허가된 정품만이 재생을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재생을 몇 회 했는지, 노래방에서 몇 회 했는지, 또는 뭐 그러고 나서 음악 저작권과 관련해서 저작권료와 관련이 있죠. 네, 그런 거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네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이런 기술을 삼성이든 이 보안 기술을 어떤 데서도 쓰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군에서도 쓰시, 하나 같은 데서도 LIG도 쓰시죠. 군에 납품하시는 분들 통신에서 쓰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휴대폰에 워키토키 장치를 두자 그랬죠. 워키토키 장치를 두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뭐 이렇게 TV나 어떤 뭐 이렇게 TV 아니면 뭐 이렇게 데스크탑, 노트북 또는 유선 전화도 전부 다 무선 인터넷망으로 연결해가지고 무선 송수신 장치를 두자라는 거죠. 무선 송수신 장치를 둬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로 호출번호만 다르게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는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걸 쓰시면 제 기술이. 이건 이제 충전 기술로도 들어가는데 자율주행 차량이나 로봇 같은데도 드론 같은데도 나중에 무선으로 드론도 충전하고 그래요. 네, 로봇 같은데도. 그것은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여러 가지 묶어가지고 송수신하는 이런 기술 구조는 보다 멀리 갈 수 있어요. 모스크의 위성통신에서 제가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가운데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 중심축에 들어가는 게 좀 전력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강한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옆에 인력 작용으로 해서 멀리 묶어서 쏘면 멀리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레이저 파다 뭐 이런 걸로 위성통신할 때 하시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여러 개를 묶어서 쏘는 기술을 선명하게 하고 멀리 간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충전할 때도 우리가 유선 충전 우리는 두 군데, 세 군데 있다, 네 군데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배터리에다 달려 있어요. 그러면 빠르잖아요. 네. 우리는 두 군데 있는데 세 군데 있는데 그걸 빨리 충전해 주세요. 각각 꽂아서 풀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무선 충전. 우리는 전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5개, 10개 있어요. 10군데 충전하는데 100번에 어차피 전파 이렇게 전력을 100 실어보니까 10으로 나눠 갖고 하면 환경이나 사람에 해를 입히지 않고 할 수 있고 들키지 않고 조용히 충전할 수 있잖아요. 또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서 각각 같은 파형의 전파로서 각각 또는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다. 이 기술을 통신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고 저장기를 이렇게 충전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충전 구조로 들어갈 때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서 쏠 수 있어요. 이런 그 전파의 종류에 상관이 없다라는 부산대 광맥카드 김창석 교수님이 자율주행 차량에서 레이저파를 쏘고 송신하고 수신하고 이게 제 기술이 돼요. 쓰시지 마세요. YTN에 제 페이스북 대한민국 정부 이름으로 여기 광고만 봐주시면 제 국정원 뭐 행정안전노동부 경찰청에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들에 굉장히 20몇 대 광고 주한미 대사관 아직도 광고 내 계십니다. 한국은행도 내셨죠. 그래서 국가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9월에 이렇게 YTN의 제 기술이 플라스틱 창문 보석성 털리니까 유리창에다 플라스틱 창을 더 떼자 이랬더니 이걸 그 YTN은 그대로 보도나오고 서울시에서도 유리창에다 유리창을 더 떼는 난을 하셨죠. 서울시도 광고 내셨는데 플라스틱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유리창, 플라스틱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아크릴창, 플라스틱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투명 매트, 플라스틱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투명 필름이 있습니다. 유리창 안에 유리창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투명 필름, 유리창이 바깥에 있고 투명 매트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투명 플라스틱창과 유리창이 서로 겹칠 수도 있어요. 플라스틱창 방탄, 플라스틱창 방탄, 플라스틱창 방탄편 이렇게 해서 방탄소리로 들어간다 했죠. 홈을 파서 서로 접합하는 기술을 쓰는데요. 서로 플라스틱창, 유리창 아니면은 습기가 차서 볼 수가 없게 잘 떨어지고 온도 변화에 기존의 유리창이 또 부착을 시켜야 되니까 또는 레이저 같은데 한양대 같은데 삼성 연결된 거 아니죠. 레이저 파로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기술 인식 기술로 해가지고 레이저파를 대중성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해가지고 전력도 강중량으로 줘요. 그래서 몇 개 뭐 붓이 이제 우리 그림 그릴 때 큰 붓, 중간 붓, 작은 붓이 있듯이 그걸 그렇게 나온다.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그래서 초점 방식으로 해서 초점이 안 맞는 데는 열이 그만큼 안 되니까 통과한다는, 유리가 됐든 플라스틱 접합을 돼도 통과하게 되고요.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부분을 지지면 이렇게 홈을 파서 접착을 하면 균열하게 접착이 된다. 이런 기술을 쓰시면 안 되겠다. 열도 조절하거나 결과도 동일하게 다 낼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가로 세로 높이로 잡혀 시저 방식으로 정확한 지점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레이저 가공기 시각 장치 이런 데도 가능하고 정확한 시각을 할 수 있어요. 레이저에서 반도체 시각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증폭을 할 때, 빛을 증폭할 때 오목한 거울처럼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볼록한 이렇게 이런 데를 볼록 렌즈라고, 반도체 EUV 장치에 들어가는데 여러 개의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빛을 갖다가 이렇게 집중해주는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카이스트 어떤 교수님이 YTN에서 이걸 이거 제 기술인데요. 네네. 쓰시지 마세요. 네. 보통 카이스트에서도 제 기술이 쏟아집니다. 아주. YTN에서도 50개도 안 넘을 것 같아요. YTN에서 소개한 중소기업. YTN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 참 안타깝습니다. 모두 가상적으로 모두가 전세에 들었다면, 물론 가상적으로 들었다면 자기 기술에 입증할 수 있게 주장해서 전 세계로부터 특허료를 강제하거나 받아낼 수 있게 설득해야 될 텐데요. 다 들었다라고 들어가고 하면은 가능할까요? 전 세계로 못 쓰게, 나 외에는 못 쓰게 할 수 있게. 저는 제가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기술 공개해 버리면 끝입니다. 투자해놓고 많은 손해를 보시다. 누구나 만들 수 있게 해버립니다. 이런 돋보기 같은 데도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오목 렌즈처럼 해서 빛을 증폭화해서 분사 무게로 태워버릴 수 있다. 그래서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가지고 오목한 홈을 파서 태양광 발전할 때 쓸 수 있다라고 했죠. 그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끓여서 증기 발전을 하거나 해서 이렇게 음식도 데울 수 있어요. 태양열 조리기 이걸 하시면서 쓰시면 되겠죠. 카메라나 이런 데도 이렇게 카메라 마운딩 혐의 이런 데도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빛을 증폭하여서 볼 수 있고, 다이아몬드 커팅, 그래서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가지고 어느 각도에 들어오든지 빛을 증폭하는 이 기술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풍부함으로 화면이 좀 밝고 선명한 화면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이나 소니 이런 데서도 카메라 렌즈라든지 이것은 다른 데도 쓸 수 있어요. EUV 장치에서도 다이아몬드 커팅하는데 오목한 홈을 봐주는 볼록 렌즈를 여러 개를 해서 큰 볼록 렌즈에 빛을 집중하는 이 기술을 카이스트 교수님도 쓰세요. 이름을 다른 동영상에서 언급을 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네. 쓰시지 마세요. A사 레이더도 빛이 나 소자를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빛이 거기에 전력도 강중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력을 강중량으로 들어간다. 아까 레이저 이렇게 시각 장치, 영접기, 가공기에서도 그렇게 전력을 강중량으로 들어가는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섬세한. 그래서 팀별로 몇 개의 레이더를 동원해, 레이더 소리를 동원해서 몇 개의 레이더를 동원해서 레이저 소재를 동원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각각 틀린 전파를 만들어내는데,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묶어 쏘는 이런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전투기나 레이더 같은 거 이렇게 금속에 맞을 때 강한 용압 현상과 더불어서 기판을 태워버리는 구조로 가져가게 되는데요. 서로 다른 방향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다른 방향의 적외선 전파, 서로 다른 전파의 음파, 여러 가지 다른 방향을 지상에다 조사를 했을 때 분산 무기로서 전자레인지 익히듯이 상대방을 눈, 피부, 이렇게 충격 시신으로 살상 무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강한 용압 현상, 강한 용압열이 나타나고, 대공 방화막 무기로 들어갔을 때 중초빛을 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늘에 스파크 현상, 전파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면서 번개처럼 일어나는, 전력만 세면
확인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증명된 일인데 전리층도 태울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다른 방향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다른 방향의 적외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다른 전파 쓰셔도 돼요. 물에다 조사해서 상중하로 조사를 해서 길이를 틀리게 해서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으로 수소산소 추출해야 합니다. 전자레인지 하실 때도 길이를 틀리게 해서 전력을 이제 좀 틀리게 한다는 거죠. 길이를 틀리게 해서 이렇게 해당되는 음식물을 가공을 골고루 익히는 기술로 들어갑니다. 이런 전자레인지 만드시면 제 기술에 대해서 길이를 틀리게 한다는 거죠. 뭐 전력을 차이를 좀 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인사레이더 같은 데서 이렇게 이 전파를 어느 정도 전력으로 쐈을 때 이 정도 거리 가더라는 계산을 통해서 보내서 스텔스 전투기 잡을 때 딱 소모가 사라졌다. 그러면 그 지점을 다시 쏴가지고 사방대 쏴가지고 그 부분을 이성으로 촬영을 합니다. 이성으로 촬영을 해서 걔를 발견해낸 스텔스 전투기를 발견해냅니다. 이런 기술도 쓸 수 있습니다. 거리를 계산하는. 그럼 이거는 이제 전파를 쏴가지고 거리 계산 이렇게 레이저 지시기처럼 이렇게 레이저 지시기 아니 레이저 거리 측정기처럼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남의 기술을 인바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데스크탑 노트북 또는 스마트폰 워키토키에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 송수신할 수 있다. 같은 방향의 전파는 호출번호만 들리게 송수신할 수 있다. 또는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데스크탑 안에 20대 들어갈 수도 있고 스마트폰 안에 20대가 40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워키토키 안에 20개 들어가거나 또는 와이파이 안에 20개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통신 안에 10,000개, 호출번호만 들리게 해서 10,000개 더 들어가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든 무선 송수신 기기에 이 기술이 들어가시면 제 기술. SK에서 SK 플래닛에서 블루투스 기술에서 이 기술을 쓰시거나 또는 와이파이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시던데 쓰시지 마세요.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해서 힘통신이나 또는 워키토키를 흡수해서 전국망으로 만들거나 전세계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제가 그 기술을 주장했는데 워키토키도 이제 이렇게 신호가 깨끗하면 일단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단다 그랬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 TV 또는 데스크탑, 노트북 이런 데다가도 기타 이렇게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단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터넷 전화로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유선 전화 이렇게 그것도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넣어서 하시면 음질이 들립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상대방도 있을 테니까 그런 음질이 되게 깨끗하게. 저도 노래 부를 때 이렇게 한답니다. 노래 부를 때 여기도 연결해가지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해서 이거 쓰고 있어요. 아주 미니로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앞뒤로 찍을 수 있게 하는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앞뒤로 찍어서 블랙박스 기능을 줄 수 있다. 카메라 렌즈가 여러 개가 달려 있어서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렌즈 자체가 움직이고 현관문 비디오도 할 수 있고요. 여기에도 할 수 있고 모든 카메라 기술이 들어갑니다. 각도별로 움직이면 찍고 여러 개를 통합해서 찍을 수 있다. 그래서 와이드한 화면을 보여줄 수도 있다. 쓰시면 각도별로 찍는다. 360도 카메라 만드시면 360도 레이더, 360도 안테나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삼성 같은 데 달아가지고 이거를 500m 이렇게 1km 올려가지고 이렇게 가로 이렇게 360도로 보고 위아래도 보고 위성통신도 할 수 있다 그랬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고 느끼면 끊고 도망가면 되죠. 다른 것도 내보내고. 뭐 실시간 잠수부들 같은데 배에서 할 수 있어요. 유선줄을 달아가지고 배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성 인터넷이나 인터넷망 이용해 바닷속 장면을 보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잠수부들이 카메라에 따라서 이렇게 무선 송수신 장치를 밑에 딱 바닷속에 내려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잠수부들이 통신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육지에서도 지하 공간에서도 쓸 수 있겠죠.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하 공간에다 뭐 매몰된 데에다 내려보낼 수 있는데 유선줄을 내려갖고 여기서 무선 송수신 장치를 해가지고 중폭을 해서 스마트폰에 신호를 준다든지 위치를 파악하든지 스마트폰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네네. 하시면 되겠어요. 광산 같은 데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참 광산이나 이런 어떤 데서 유선줄을 이용해가지고 유선줄을 이용해서 그쪽까지 해서 무선 송수신 장치를 거기다 넣어주고 카메라도 넣어주고 중폭 장치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신호 중계기를 넣어주고 거기서 광산 안에서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쓰시면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망원경에다 현미경을 달 수 있다. 그래서 망원경에서 가로 세로 높이로 잡혀할 수 없는 현미경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한다. 또는 좀 더 나은 것이 있는 것을 온라인으로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통신망을 통해서 그냥 거기서 보내온 자료를 표시할 수도 있다.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디지털 전파로 이렇게 전자 현미경 하실 때 전파로 찍는 이런 현미경, 전파로 찍는 이런 망원경 또는 그 카메라 인식 기술에서도 그 영상 레이더에서도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파로 할 때는 색깔을 구별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광학 렌즈를 같이 동원해 가지고 그 색깔만을 분별할 정도로 해서 그 색깔을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사람이나 차량 또는 뭐 이렇게 건물, 이렇게 어떤 나무 이런 것들은 색깔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입혀주거나 또는 가공해서 멋대로 입혀주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드는 기술에 있어서 뭐 옛날 사진을 구린 사진을 어떤 보정을 하면 좋은 사진이 되죠. 그럼 그 속도를 빨리 해주면 이것이 고화질을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들 수 있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때 빛의 값이 카메라 기술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의 값이 10인데 30, 40, 50으로 멋대로 계산해서 밝게 해주거나 또는 깊이를 저도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물감을 여러 겹 적층을 해갖고 깊이를 만들어내거든요. 두께를 만드는 가로 세로 높이로 잡혀 수제 방식으로 그게 입체 화면이 되는데요. 입체 기술이 돼. 마이크로소프트나 또 엔비디아 또 어떤 데서 애플 어떤 데서도 쓰시지 마시라. 삼성, LG도. 그래서 색깔을 깊이를 틀리게 해서 두껍게 적층을 해준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기술. 그다음에 옛날 색깔은 사진의 색깔은 빨간색이 구린데 이거 고급스러운 어떤 빨간색을 바꾼다든지 원천적으로 조금 색깔을 첨가해서 추가로 또 고급스럽게 만들어. 아니면 빨간색이지만 다른 색으로 이렇게 넣어준다.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저기서 빨간색인데 다크 계열의 빨간색 또는 라이트 계열, 밝은 계열의 어두운 계열의 빨간색과 밝은 계열의 빨간색을 배치해서 입체를 만드는 이런 기술 또는 서로 색깔을 틀리게 해서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이 틀리게 해서 입체를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카메라나 디스플레이 장치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합니다.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로 망원 카메라 디스플레이 장치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입체냐 아니냐 이 기술을 따질 수 있고요. 로봇 기술도 이거 다 쓰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센서 방식이 아니라 각 사람을 눈, 코, 입, 몇 센치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옷을 바꿔 입어도 알잖아요. 약간 살쪄도 알고 우리는 살이 찌는데요. 여기서 변화를 봅니다. 그래서 입체냐 아니냐 따라서 가로 세로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그 사람의 특징 점나는 것도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로봇의 정보에 이렇게 입력을 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관련된 정보를 그때 자기가 옛날에 어떻게 로봇이 만나갖고 어떤 대화를 나눴다. 그래서 이거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상 명사에 대해서. 뭐 호텔 서비스 로봇 이런 백화점 되겠죠. 또는 외부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물론 이게 구글에서 안경했다 외부 클라우드로 이렇게 해서 저장했던 정보를 가져오는 기술을 쓰시던데 쓰시지 마세요. 네, 그건 제 기술인데요. 네네 쓰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각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 각각 대응을 하듯이 그런 로봇들이 각각 사람에 대해서 또는 각 사안에 어떤 문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처럼 기억을 한다는 거죠. 기억 정보를 넣고 외부 클라우드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불러와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때 대응 방식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람이나 차량, 물건 같은 거를 뭐 이것도 분별할 수 있고 이건 어디 쓰는 이게 입체냐 아니면 이거 어떤 물건이 아세요? 그래서 물류 제거할 때도 어떤 물건을 인식해서 카메라가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식을 해서 물건 계산까지 해주고 고객님 몇 개 집었나 그것도 재고 관리도 해준다 그랬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인식으로 사람이 그러듯이 각 사람 드론 같은 데 달아가지고 일반 카메라 플러스 열화상 카메라를 2대를 달아서 휴전선 부대 감시할 때도 좋겠죠. 전파로서 이렇게 경보를 주고요. 전파로서 경보해서 찾아낸다. 뭐 하나는 무기 탐지, 하나는 금속 탐지, 사람 탐지 두 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틀린 전파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써가지고 무기를 찾아야 되니까 무기가 멤버갈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에서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 모든 방산 무기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경보를 줍니다. 카메라 인식만으로 감시하지 않고 경보를 줍니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열화상 카메라도 박쥐 전파하듯이 다른 전파를 같이 사용해서 화면을 좀 보강해서 열화상만 하지 않고 쓰는 기술을 씁니다. 적외선이라든지 이렇게 추가로 열을 일으킬 수 있는 추가로 보내서 좀 더 선명한 화면을 얻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드론 같은데 이런 장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야간 작전도 가능하고 그래서 드론이 사람이나 차량 일련 번호를 이렇게 해가지고 추적합니다. 동선을 가로세로 높이를 좌표 아시아 방식으로 전 세계로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의 가로세로 높이를 잘라서 1cm나 0.1cm, 0.3cm 좌표 아시아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 수 있고요. 우주지도, 바닷속 지도, 육지지도, 땅속 지도도 만들어서 구청에서 뭐 가스가 묻혀 있는 것을 피해서 봉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이렇게 사람의 몸체 의뢰 영상 장비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아시아 방식으로 하고 로봇의 뭐 자사 제어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아시아 방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비행체 자사 제어도 그렇고요. 여기다 각 배터리에서 몇 개의 전기를 어느 정도 줘야 될지 자세 제어 뜨줘도 무서울 때 각각 틀린 힘을 부여하는데요. 이제 동작 따라서 여기는 10, 여기 20, 여기 10, 여기 또는 다리는 30, 여기는 40 이렇게 틀린 힘을 줘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들 때도 이 물건 드는 거하고 이 물건도 무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걸 인식해서 자동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고 다음에는 자동으로 명령 그 의사결정을 빨리 해서 그 힘을 부여한다는 거죠. 자전거 처음 찰 때는 익숙하지 않지만 나중에 묘기 부리죠. 그래서 이걸 휴머노이드 로봇의 섬세한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넣어준다. 각 부위에 이 기술과 아이디어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각 사람에 대해서 각각 기억하거나 사물에 대해서 각각 기억하고 또 프로그램 이렇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쓰실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모든 물건을 사람을 분별한다는 거죠. 사람이나 차량을 일련 번호를 따라서 추적하고 동선을 예측해서 움직일 범위를 계산해서 대공 방어망국에서 미리 싹버린다든지 해서 이런 기술이 가능합니다. 움직일 범위를 계산해서 저격소총, 저격기관총을 미리 전부를 각도를 쓰게 어떤 데는 90% 확률, 30%, 20% 다 싹버린다는 거예요. 대공 방어망 할 때 좋겠죠.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각 프로그램 연동해서 대공하기가 이제 한두 개가 아닐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모든 방산 기술이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상대방 움직일 범위를 예상해서 쏜다는 거죠. 자동 전투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차량 일련 번호를 해서 특정 지휘관, 특정 군복 입은 사람, 특정 어떤 그 대상물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 전투할 때 쓰입니다. 네네. 드론 같은 거를 제가 이렇게 이런 카메라를 달아서 야간 작전도 가능하고 사람을 이렇게 군복 입은 사람 특정 어떤 것을 천만 대, 수십억 대 만들어 가지고 사람에게 달라붙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폭탄 자폭 테러에서 폭탄 터지게 한다. 전쟁 끝장 무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하시면 제 기술을 밤에 몰래 풀어놓으면 이것이 그리고 부대 한 부대라도 도시 전체라도 전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허황된 뽕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숫자가 많으면 된다는 거죠. 아비규환 될 것 같아요. 모든 폭탄에다가도 이렇게 콩알탄처럼 백린탄을 넣어가지고
박격포탄, 수류탄, 모든 한포탄, 전차포탄, 이렇게 항공포탄, 폭탄 종류에 상관없이 넣어서 불바다되게 하면 공포무기가 될 것 같은데 전쟁할 의지도 사라질 것 같아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모든 자탄 방식에 의해서 대중소로 들어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폭약 구조나 이런 데에서도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가루나 액상, 증기를 넣어주시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원자력 발전할 때도 이게 막대 방식이 아니라 가루, 입자, 이런 이렇게 뭐 증기 이렇게 액상으로 넣어주면은 열을 통제하기 쉬워서 바닷물로 제어할 필요가 없는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폭약이나 장약 같은 데도 넣어줄 수 있고, 그 보일러통을 100개, 일단 1000개를 만들어서 거기서 물을 끓이고요. 그것이 우라늄으로 끓이든 토륨으로 끓이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석탄, 석유, 가스 이런 기타 다른 화목난로를 끓여도 거기서 하나의 큰 물통으로 옮기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걸로 이제 살짝 끓여가지고 증기 발전을 한다는 거죠.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게 건설비가 싸게 돼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개념을 쓰시지만 두상 같은 데 쓰시지 말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쓰지 맙시다. 드론에다 물줄기를 달아가지고 건물 이렇게 카메라를 달아서 건물 같은데 어떤 새로운 차량에 이렇게 드론 같은데도 일반 호텔 서비스 로봇, 뭐 이렇게 가정용 진공 청소 로봇에다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움직일 수 없는 범위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쓰고요. 사람이든 뭐 책상 다리든 의자든 이렇게 입체면 안 부딪혀요. 그래서 자기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전파해서 카메라 인식으로 이렇게 것을 설정해서 움직입니다. 모든 로봇 기술과 드론에도 이 기술을 사용하거나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그 RC카 방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자동 전투한다 그랬죠. RC카에다가 목표물을 우크라이나에서 이걸 쓰시더라고 모델로. 그래서 RC카 방식으로 목탄 배달부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론 상용 드론 있잖아요. 거기다가 약간 개조를 통해서 폭탄, 수리탄이 됐든 박격포탄이 달아갖고 이렇게 싸게 거기다 떨어뜨리고 온다는 자포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떨어뜨리고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했습니다. 보병에게 공중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수리탄 던지는 것보다 훨씬 멀리 나간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때도 할 수 있다.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야 방식으로 찍어준 목표물을 찍어주면 이렇게 입체냐 그러면 입체는 부딪히지 않고 다 이렇게 회피한 공중에서도 드론이 회피하고 이런 이렇게 차량 같은 RC카 같은 이런 것들도 회피해서 갑니다. 자율주행 차량도 이 기술을 쓰고 로봇도 이 기술을 쓰고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씁니다. 입체냐 아니냐 그래서 사물을 각각 대응하고 이렇게 따라서 사람 같은 데도 자율주행 차량 가서 이렇게 노인, 할머니, 유모차 이런 것들도 각각 대응할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각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요.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씁니다. 건물 같은 것도 이렇게 자율주행 차량 통과를 하지 부딪히지 않는데 보도블록 올라가자 이런 것도 섬세하게 할 수 있고요. 지하 공간에 지하 주차 공간에 할 때도 그 벽이면 또는 기둥에 박지 않는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주차할 때도 카메라 인식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이 움직일 범위를 자기가 차량을 정확히 자세를 제어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카메라 인식, 좌표 시야 방식으로 이 주차 방법도 쓴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면 상대방이 어떻게 그 환경이 어떻게 돼 있느냐를 카메라를 인식해서 가로 세로 좌표 시야 자기가 움직일 범위를 계산해서 주차한다는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건물 같은 데도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물줄기 따라서 청소하거나 소방할 수 있습니다. 메시 뉴스 투데이의 제 방송의 특성상 이런 모델을 쓰시는데 쓰시지 마세요. 어떤 업체가 쓰시더라고요. 군사무기를 방산기술로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인데 안두리리에서도 쓰시지 마시고 우크라이나 이렇게 거기서도 전쟁 중이긴 하지만 나중에 상용 판매를 하실 거 아닙니까? 군사무기로서 전쟁 중시대 쓰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